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일 2024년 9월 11일 증시는 대다수의 낙폭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세의 흐름이었고요. 특히 일반 뉴스를 보시면 미대선 토론 후에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섰다는 내용으로 해리스 수혜주로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뭐 SK이터니스, 뭐 SDN, 뭐 금양그린파워, 뭐 대명에너지, 그리고 뭐 페페터리 같은 뭐 유일에너테크 같은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해리스 관련된 이런 내용보다는 이번 그 2024년 9월 9일에서 9월 12일까지 나흘간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2024년 리뉴어블 에너지 플러스 전시회에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제품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좋은 호응을 얻었어요.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그래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ESS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봐요. 근데 왜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왔을까? 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왔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그 에너지 저장 장치의 그 기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공급받으면 220V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전력이.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순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20V 이하로도 들어올 수 있고 220V 이상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가게 이젠 그 충전이 되면 이상으로 들어오는 거고, 덜 들어오면 이젠 이하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220V. 그래서 이 그 전력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ESS 기능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전력이 높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덜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뭐 형광등 같은 이런 제품들이 수명이 10년이라고 하면 5년밖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하면 이런 그 사례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220V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하고 이제 풍력 관련주, 그 다음에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이슈화 됐잖아요. 근데 이제 ESS가 어찌 보면 이제 배터리랑 같이 연동해서 채워진다면 이런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어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 전일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와 연관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그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활약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래서 특히 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특히 이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전일 그동안 수급이 잘 돌았던 신규 상장주들이나 딥페이크, 증권형 토큰, STO죠. 관련된,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 수혜주, 비만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같은 기존 주도주들이 전일은 하향 흐름이었어요. 그동안 잘 갔다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동안 지속적인 우양 흐름이 보이던 대다수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특히 이슈화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ESS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의료대랑 관련해가지고 음압병실 관련된 뭐 우정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일단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온 부분이고요. 다만 ESS와 관련해서 전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뭐 SK 이터닉스나 금양그린파워, 대명에너지, SDN 같은 종목들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별로라고 봐요. 왜냐면 바로 위에 저항대야. 바로 위에. 바로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위에 저항대기 때문에 그냥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작 전부터 맞고 밀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항대가 굉장히 두껍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61선하고 100일선이 데르크스예요. 이런 종목들 보시면 뭐 SDN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데르크스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 시세는 나올 수 있어. 당연히 왜냐면 시간으로 상한가 쳤으니까. 당연히 SDN도 그렇고 대명에너지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갭상승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먹을 파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나 뭐 투자자분들이 먹을 파이가 없어요. 이런 좀 뭐 그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고, 낙폭되어서 반등이 나올 목표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금일 급등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 매도 물량이 압박 매물이 나올 그런 구간에 이제 바로 접어들기 때문에
시세가 끝입니다. 반짝 시세. 그리고 SK 이터니스가 전일은 대장주였죠. 아이고. 근데 SK 이터니스가 대장주를 하더라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야. 무상증자를 한 다음에 이제 발표한 다음에 권리가 끝났고 밑으로 밀려서 지금 상한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9월 20일 다음 주 금요일 날 때 무상증자 물량이 이제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일 장세 하루, 그럼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정시가 열면 목요일부터 여는데 그러면 목금 이제 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일 하루 이틀 3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금일 하루 시세 나오면 밀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왜 무상증자 물량 나올 기간이 이제 3거래밖에 남지 않았으니 금일 올리면 이게 2거래일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금일 한번 올리고 아래로 또 끌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주를 하더라도. 그래서 내용을 항시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도 신규 상장주를 하더라도 가지 못할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잠깐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 5일선을 먹어야 된다. 5일선을 먹어야 된다. 사실 전일 저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5일선을 먹고 끝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 어쩌면 코스닥 지수도 연동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도 5일선 먹고 끝나겠네. 그러면 기존 주도주인 신규 상장주들,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든지 유라클, PNS 미케니스 같은 공모가인 신규 상장주라든지 인벤티지렉 같은 비만 치료 관련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화재 수혜주인 LK 삼양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 전일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 나스닥 지수 얘가 상승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ESS 관련된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전혀 이제 납북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이제 주도했던 종목들이 왕따를 당하는 장이었어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규 상장주들도 그냥 나락을 가버린 경우고, 그래서 대부분 추가 하락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으로 또 5일선 먹은 것뿐만 아니라 금일 시작은 좋진 않았으나 마감일 때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5일선을 먹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주도주들이 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기존적으로 이제 그 바닥에서 이제는 종목들이 탈출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이제 주도주들이 실종되는 상황이었다면 공모가 이하로 많이 빠진 신규 상장주라든지 대신 바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는 그 고가 이제 위에 저항대가 없는 신고가가 계속 나오면서 위에 저항대가 없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이제는 뚫다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대신 위에 매물이 없어요. 다 뚫어버려가지고 매물 다 먹으면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매수 하셔야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뱅크웨어 글로벌 한번 보시면 한번 보자고요. 저는 전일 뭐라고 했나요? 이 종목 신저가로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5번째 연봉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영망청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나와도 할 말이 없었어요. 20% 이상 장대 한봉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밀었어요. 왜냐면 신규 상장주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엑셀,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 상한가 친 다음에 조금 소폭의 상승 나고 밀어버렸죠. 물론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 밑골이 좀 단 다음에 다시 또 신고가를 향해서 나올 가능성도 크겠어요. 금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세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전된다면 기존 주도주들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 왜냐면 ESS 관련주들은 금일 그냥 시초가부터가 저항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죽어버리면 기존 주도주들이 가겠죠. 다른 종목들 갈 만한 게 있나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이 반등 나와봐야 한계가 있어 보이는 종목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존 주도주들 내에서 세력들이 수급을 넣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걸 공략하려고 했던 종목들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더 빠졌어. 그러면 굉장히 저렴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 종목이 악재도 없어요. 그냥 시장에 의해서 그냥 빠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금일같이 수급이 들어오는 날, 그 지수가 살아나는 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진입해야겠죠. 이런 종목들. 제가 볼 때 이런 종목들 장대 한복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신규 상장주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유라클도 당연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PNS 미케이스도 전일 저점을 깨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일선이 21선이나 데드코스 하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금일 만약에 살린다. 그럼 5일선이 올라가는 형태로 바뀝니다 또.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죽일 자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21선 잘 지지받으면서 이거 왜 내려 찍었을까? 당연히 손절 유도하기 위해서 내려 찍었겠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금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장대 한복 나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뱅크웨어를 제가 그래도 흐름상 뱅크웨어가 신저가를 의도적으로 깼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제일 좀 잘 들어올 거라 이렇게 보고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랑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기준을 봤을 때는 LK 삼양도 있죠. LK 삼양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사실 제가 밀렸을 때 매수해라 했지만 이게 짱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보통 시청자님들이 따라 붙었다면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나지 않았을까 이내로 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시적이다. 이런 그 약간 좀 저를 욕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공략하시면서 근데 제 관점을 봤을 때는 제어라면 이런 관점 만약에 이게 당했다 그러면 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앞전에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면 어때요? 거래량이 적잖아요. 그럼 이건 세력들이 빠져나온 게 아니거든요. 소폭의 거래량을 흔든 건데 뭐. 그래서 금일 같은 게 원래 내가 공략하려고 했던 종목들이 더 내려갔어. 그러면 이런 종목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매수해야죠. 왜냐면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차트가 굉장히 이뻐 보였던 종목들이 시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밀었단 말이에요. 악재도 없이.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살짝 밀렸을 때 아니면 시초가가 뭐 1% 이내였을 때 진입해 보셔도 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셔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솔직히 이런 종목 장담부 안 나오겠습니까?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수급 들어오면 20% 이상씩 잘 들어옵니다. 못 들어올 때도 15% 정도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반등이 나오면 얘네들은 일단 10% 이상은 수급이 강하게 15% 이상은 최소 이렇게 좀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물려 있어도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차분히 좀 기다리시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아시아 종묘도 이뻐요. 잘 모양 잡고 있고 딱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웨이버스도 뭐 5일선 지금 탔고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도 전일 잘 버텼죠. 주도주는 아니었어요. 원래 밀렸어도 할 말이 없는 형태였어요. 이런 종목들은 반면에 대봉에레스는 밀렸죠. 같은 기반 치유제라도 근데 정말 또 할 말이 없는 자리입니다. 밀려도. 그리고 대봉에레스는 뭐 시간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3.56%까지 이렇게 밀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주도주도 신고가를 뚫어서 매물이 없습니다. 그냥 세력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거래량 봤을 때는 빠진 자리도 없죠. 전일 뭐 해봐야 살짝 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만약에 뺐다 시초가 그럼 밑꼬리단 형태로 신고가 나올 확률도 있어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왜냐면 지수가 5일선 코스닥 지수가 5일선 먹을 확률이 크니까 그럼 주도주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LS도 저는 여전히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인벤티지랩 나쁘지 않게 봅니다. 양봉은 하나 둘 세 번째인데 지금 5일선을 더 좀 끌어올린 다음에 올리려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전일 좀 이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구간이었나봐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28,000원은 좀 넘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넘겼을 때부터는 이제 매도 관점 보셔도 되는 거고 넘기지 않았을 땐 그냥 끌고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이슈가 있잖아. 10월에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 의고비라는 게 약간 혁명적인 그 비만 치료제다 보니까 살이 안 빠질 수가 없대요. 그 들어보니까 맞으면 다 살 빠진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혁명적인 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슈를 그런 그 제조의 강도를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랜티네 같은 경우도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만 금일 반등 안 나왔다. 금일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 혹시라도 반등이 안 나오면 버려요. 그냥 뭐 밑에 또 더 깨진다. 그러면 그냥 손절하세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보셔도 돼. 어차피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좀 맥점 종목들 매일 나오고요. 매수할 만한 종목도 많으니까 혹시라도 또 내리친다. 그러면 손절하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여튼 금일도 관심 종목 없고요. 전일과 같습니다. LK 삼양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LK 삼양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LK 삼양을 목표로 좀 볼 거고, 그럼 신규 상장주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 많이 밀렸죠. 이런 종목들은 좀 반등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수급을 넣고 뺀다? 그리고 공모가도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도 너무 많이 빠진 거죠. 이건 제가 보면서 그냥 야, 뭐 말이 되나 이씨 보면서 그 16,000원인데 지금 완전히 지금 확 밀어버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근데 의도적이라고 보는 게 거량이 많이 안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면 이런 종목들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공모가 이하인 신규 상장주들, 그리고 LK 삼양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정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끌고 가셔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